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사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발품을 파는 겁니다. 최근에는 직거래로 새로운 소비 패턴이 자리 잡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만나볼 이분은요, 톡톡 튀는 반품 서비스로 직거래의 부담과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손품 파는 남자 유광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손품으로 위험을 줄인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반품 나오고 발품 나오고 손품 나왔어요. 네. 품품품 나왔는데 뭡니까 이게? 네. 네. 기존에 이제 발품 팔던 부동산 거래를 이제 손품으로 편안하게 손으로 하고요. 예, 또 저희가 또 반품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발품을 손품으로 해서 반품까지 반품해주는, 해준다. 그렇죠. 뭔가 품이 많네요. 네. 예. 상품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 지역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파란색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지도를 분석하는 사람들. 형형색색 예술의 혼이 듬뿍 담긴 웹툰 작업. 이런 섰고요. 다정한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는 두 남녀까지. 이곳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곳은 누구나 손쉽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부동산 직거래를 도와주는 모바일 중개 서비스 회사인데요.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권리 분석을 못해서 피해를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문가들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들이 무료로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2D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느낌이 어때요? 실제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매물로 보였던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인 것 같고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고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360도 화면을 저희가 보여주면 어떨까 하고 팀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팀워크.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기분 좋은 긍정 에너지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를 드리고 싶은데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 회사 문화에 입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분들이 더 즐겁게 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가 더 높아질 수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번 학기에 방을 제대로 구해가지고 지금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네. 혼자 쓰시나요? 쉽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 복잡한 계약에서 안전에 이르기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와준다고 하죠.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성 안심 쿨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문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이 나와 있고요. 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랑 같이 동행하게 되면서 안심도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좀 계약을 할 때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보다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위해 과감히 창업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유광현 대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는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 이 직거래 피해 부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상장이 많은 곳에서 찍으셨어요? 네, 일부러 그쪽에서 예. 찍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부동산 직거래였군요. 네, 맞습니다. 혼자 하기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또 계약서도 써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요즘 뭐 이런 어플들도 굉장히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흔히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뭐 발품, 손품 다 이해했습니다. 뭘 반품해 주는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게 되면은 계약을 작성하고 나서 네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비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개 복비를. 그렇죠. 예. 그 복비를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00%까지 돌려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20%와 100%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좀 예. 빠르게 매물을 빼고 싶으면 임차인한테 중개보수비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비를 받기 때문에 아이고, 예. 100%를 다 돌려줘도 아유, 힘든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년 차요. 네. 그런데 뭔가 내공이 팍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잘 못해서 보증금 사기라든지 계약금 사기라든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동산 직거래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이제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 두꺼비상 운영하고 있는 유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창업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을 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을 구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그 카페를 통해서 직거래로 집을 여러 번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취방이었어요.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집을 구했던 이유는 사실은 복비 부담이 좀 됐었기 때문에 그 대학 시절에 20만 원, 30만 원도 아끼고자 그렇게 직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동산 직거래 피해 사기를 제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사기는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자취방이었습니다. 이제 보증금 10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는데요. 그때 그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틀이 나무로 된 틀이었고 기억이 나는데 유리가 이제 꽃무늬가 그려진 아주 옛날 집 유리로 된 창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손 한 뼘만한 정도의 어떤 그 금이가 있었습니다. 얇게.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 어르신 분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금이가 있는데 이제 깨지진 않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보니 아예 깨지면 바꿔줄 테니까 그냥 이제 사용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르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창문이라는 게 이제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좀 세게 닫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이 이제 가는 상태에서 좀 더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살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이제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보증금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창문 변제비로 빼고 9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그때 당시에 이게 원래 원래 금이 가 있었고 지금 뭐 물론 그때보다 좀 더 금이 갔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어르신께 좀 속상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 계약서에 그 명시하지 않았다는 제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직거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부분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이게 임차인이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약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권리 분석을 잘 못해서 보증금 사기라든지 계약금 사기라든지 심지어 강도 그리고 또 여성분들 집 보여줄 때 남성분이 와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이제 성범죄도 일으키는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정부나 협회에서 그런 어떠한 안전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속 언론에서는 시급하다, 안전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계속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손에 많이들 이제 들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직거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더 많아질 텐데 앞으로 그럼 부동산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질 거고 중개보수비를 아끼기 위해서 더 많아지는 분들이 또 그런 서민들 위주로 직거래를 하게 되는데 또 그런 피해를 계속적으로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부동산 직거래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또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누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동종 업체랑 다른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구하는 사람과 집을 내놓는 사람이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계약서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대필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걸 무료로 써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타 업체와 다르게 차별화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직거래를 하는 이유가 중개보수비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 중개보수비를 그럼 아끼기 위해서 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줄이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개보수비는 상한율 이하에서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하지만 이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중개보수비가 얼마냐고 여쭤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포인트 시기 자체가 임차인한테 불리한 시기예요. 이미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복비를 많이 깎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협의를 못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온도 차이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분들은 여러 사람들한테 집을 보여주던 기회비용을 한 분이 마지막에 계약할 때 그분한테 몰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며칠 동안 발품 팔던 게 있었기 때문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중개보수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사람은 당장 몇 시간 만에 또는 몇 개의 집을 보고 계약서를 쓰면 그게 이제 50만 원, 100만 원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온도 차이가 있어서 어떠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 캐시백 서비스를 하고 그 캐시백 서비스를 통해서 이사를 하고 도배장판을 하고 이제 렌탈 서비스를 할 때 그 캐시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 이제 창업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올 수 있었던 과정 중에 크게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다 보니까 개인하고 개인이 직접 거래할 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상 수익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던 과정에서 자금적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그 2014년 7월 달이었어요.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이제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정말로 이제 운이 좋게도 저희가 펜션을 그러니까 빈 펜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 성수기인데 그 성수기에 빈 펜션을 월세를 500만 원 내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때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공감해줘서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펜션을 그러면은 낮에 가서 이불도 빨고 손님들한테 펜션 운영 수익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인건비를 내고 저녁 시간에 저희 사업에 대한 회사 업무를 하겠다 하고 또 아예 그래서 9명이 아예 그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에 숙식을 하면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버텨가면서 그때 번 몇천만 원의 수익이 있어서 그걸로 다시 또 한 3개월 정도 회사를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또 자금이 융통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금을 금방 소진됐을 때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중기청이나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대회에서 수상 경력으로 수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면서 자금이 부족한데도 다음 달 인건비가 걱정되는데도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버티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메시지는 바로 버티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버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같이 버텨줄 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4년 가까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때 항상 제 옆에 저와 함께 버텨줄 팀원들이 있었고 그 팀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같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어렵고 회사가 힘들어도 같이 버텨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버티시는 거고, 버티면서 같이 버텨줄 팀원들을 잘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비전이나 또는 그분들과 함께 어떠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이번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미로 지금도 오늘 이제 저의 강연을 보기 위해서 저희 이제 든든한 팀원들이 와 계시는데 감사하다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버티셔야 되는데요. 혹시 뭐 버티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창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해요. 다만 버틸 준비 돼 있으면, 그리고 이길 준비 돼 있으면, 지치지 않을 준비 돼 있으면 꼭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망해도 좋습니다. 잘 안 돼도 좋은데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창업을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했었으면은 지금보다는 덜 배웠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은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주말에도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그런 어떤 버틸 수 있는 힘을 저를 통해서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버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든 버티라고. 네, 버텨서 여기까지 예, 왔습니다. 예. 뭐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펜션에서 굉장히 그 고객들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저녁 시간에는 회사 업무도 받게 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저녁 11시에 그렇게 마치고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입니까? 숯불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날의 피로를 다 같이 서로 공유하고 소주 한 잔에 그 피로를 덜고 또 내일을 향해서 뛰고, 그렇게 2달 동안 예. 펜션에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고기 사 먹을 돈은 있으셨군요. 말씀드린 대로 펜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수익이 생겨서 예. 열심히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님들의 가장 많은 고민은 직원들 때문에 가장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이게 팀원들이 잘 유지할 수 있고 팀원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비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실되게 직원들하고 진실되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거칠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진실을 듣고 실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떠나기도 하지만 네네네. 그 진실이 통해서 이렇게 또 저와 같이 이렇게 함께 이 사업을 한번 운영하고 있는 이 팀원들이 또 옆에 계셔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참 이렇게 리더로서 잘 다루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세상 어디서나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도 사주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런 어플이나 이게 부동산 직거래 어플 저도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항상 중고차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골머리가 아픈 게요. 허위 매물이에요. 네. 그런 거에는 어떤 대처 방안이 충분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매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복으로 매물이 올라오는 것이 생기고요. 중복으로 매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매물을 4개를 보면 각자 본인한테 전화를 오게끔 하려고 가격도 조정을 좀 하고요. 네. 허위로.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전화를 와서 계약을 성사시키다 보니까 사진을 관광 렌즈를 촬영한다든지 조금 포토샵을 이용한다든지 예. 좋은 집을 위주로 좀 찍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사진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각 지역별로 저희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 어떤 매물의 퀄리티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대리점 형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360도 화면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진으로 속이는 어떤 허위 매물이
사라질 것으로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그 부분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별로 멤버십으로 가맹을 하기 때문에 그 가맹비 수익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캐시백을 산림 장만을 한다거나 예. 이사업체나 이런 도배장판 같은 인테리어를 사용할 때 예. 저희가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수익 구조가 발생합니다. 고객한테는 또 안 받네요, 그죠? 철저히 고객 중심입니다. 예, 철저히 철저히. 진실이 또 통했습니다. 네, 고기와 함께. 예, 이렇게 또 자꾸 고기 얘기를 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당하시고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약간 그 안에 스토리가 약간 빠진 것 같아요. 갭이 약간 느껴지는데 그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좀 화가 나서 이제 정보 검색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 카페에 하루에 20만 명이 접속하는 이제 트래픽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관찰도 하고 많이 계속 검토도 해본 결과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 접속하는 트래픽 양을 보고 이 플랫폼 사업의 기회를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유통업을 운영을 했었고 마케팅 회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를 진행했었던 이유도 이런 플랫폼 회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모바일이 그때 당시에 이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변하면서 모바일로 그럼 이 부동산 직거래를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부동산 직거래는 무엇입니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서 보면은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 시간의 방이요. 네, 수련하는 곳인데요. 네, 저는 부동산 직거래 때문에 정말 많은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다시 성장하고 또 부딪히고 해결하고 성장하고 예. 또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동산 직거래란 네.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요. 예. 혹시 사이언인이라고 아시나요? 예, 거기 사이언. 네, 아시죠? 예. 네. 사이언이 초사이언이 되는 예. 그날까지 예. 3년 동안 그렇게 저는 예. 성장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드래곤볼의 네. 정신과 시간의 방. 시간의 방이요. 예. 자,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꿔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부동산 직거래 피해를 제가 당하고 그 또 다른 사실상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약하신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 서민들이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가 몇천만 원을 날리는 그런 피해를 없애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만큼 네. 저는 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네.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에 초점을 맞추시겠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모두가 정말 헌집을 안전한 새 집으로 바꾸는 그날을 우리 대표님이 함께하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성장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버틸 준비 되셨나요?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다시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다시 마음이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4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뻔했는데 조금은 지루하지 않게 이제 재밌게 이제 강연을 하려다 보니까는 약간 유쾌하게만 집중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팀원들과 교류하다 보면 그 팀원들에게 에너지를 서로 받고요. 그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기회나 사업의 활성화되는 기회들을 맞이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시간. 당신의 사업을 응원하겠습니다.